둘, 셋. 두 발로는 길이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띵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리더입니다. 유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수양버들, 익숙한 수양버들 아닌가요?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저한테는. 광주에 오면 볼 수 있는 수양버들인가요? 네네. 몇 번 와본 적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 몇 번 와봤다니요? 여기 저 촬영했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촬영으로 와봤다 그 말이죠. 아, 그래요? 에이. 자, 여기는 양림동이죠. 네. 양림동에 펭귄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펭귄마을 입구. 수양버들 나무 아래 이렇게 있는데 오늘 날씨가 그냥 색감으로 친다면 파란 하늘과 이 초록초록한 수양버들하고 이 알록달록한 펭귄마을의 이 전경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길을 열심히 잘 걸으라는 계시인 것 같아요. 계신 것 같아요? 네, 날씨도 열심히 좋고. 평소에 운동 좀 하셨어요? 네, 열심히 운동하죠. 많이 걸으려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볼 건데 네. 오늘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주제. 혹시 띵송님은 전 세계 여성사에 관해서 알고 네. 계시나요? 여성사의 대표 인물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미리 얘기를 안 해드렸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키리 부인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뭐 헬렌 켈러. 네, 뭐 그런 뭐 이제 생각이 나네요. 좀. 많이 있을 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인권에 뭐 여러 했던 뭐 로자 파크스라든지 와우. 뭐 이런 분들이 여성들의 인권이나 여성사에 엄청난 큰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 네. 그렇다면 국내에는 누가 있을까요? 국내 생각나는 여성사 인물. 오늘 알아보는 거로. 아니요. 국내 유관순 여사님도 계실 거고, 네. 뭐 신사임당 선생님도 계실 거고, 막 계신데 다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광주의 여성사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자, 오늘 주제가 바로 광주 여성사의 네. 대표적인 인물을 이제 저희가 길을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잖아요. 네. 저도 잘 몰랐어요. 모르니까 알아가야죠. 알아가야죠. 네. 너무 가까운 곳에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광주 여성사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머리에 아주 쏙쏙쏙쏙 잘 새겨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야지 아까 딱 질문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시겠죠? 아주 당황했어요. 하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길을 이렇게 갈 때 네. 도움을 주실 해설사분을 모셨습니다. 우와, 해설사분. 자, 해설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야지 우리가 공부를 알차게 할 수 있겠죠? 알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사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네, 이렇게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여성가족재단에서 광주 여성길 두옥길을 해설하고 있는 연아름 해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름 해설사님. 네. 자, 저희가 광주 여성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부탁해 드렸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두옥길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인트로처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네. 두옥길은요, 광주 여성가족재단에서 만든 근대 여성 교육길입니다. 그래서 양림동에 이제 자리 잡았던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자리 잡았던 이곳에 근대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시작되었던 여성 근대 교육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여성들을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지고 네, 있습니다. 진짜 아주 흥미진진해지고 그냥 있습니다. 미국이야. 네. 자, 오늘 길 너무 기대가 되는데 한번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가볼까요? 자, 가보도록 하시죠. 갑시다.
자, 지금은 어디로 지금 가고 네, 있는 건가요? 첫 번째 보게 될 코스는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을 만나보게 될 코스인데요. 서서평 벽화로 네. 한번 저희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평 선생님? 네. 저 이름만 들어봤는데. 저도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저기 보시면 서서평길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도로명 주소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 분이십니다. 와. 서서평 하니까 누구실 것 같아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분이신지 아실까요? 그거는- 서시 가문에 유명해지신 분? 서시간에 서시 가문에 유명하신 훌륭하신 분? 아하. 왠지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일까? 이름이. 그러네요. 네, 느낌이. 자, 바로 이분이 서서평 님이십니다. 선생님. 서시 가문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쵸? 네. 한국 분일까요? 외국 분일까요? 해외파. 해외파신데 이름이 서서평입니다. 왜 이름을 서서평으로 지었나요? 자, 이분은 외국인이시죠? 네. 이분은 바로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네. 파송된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럼 양림동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활동을 네. 하셨군요. 광주 남장로교 선교사가 남장로교 선교부가 광주에 세워지면서 이제 처음에 의료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게 되는데 그 당시 근대 시기에 조선 시대 말기에 그때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몸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극시도 너무 유도적인데요. 없었겠죠. 못 보였어요. 네. 네, 없었죠. 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몸을 남성에게 보이지 않겠다. 당시 서양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네. 많았죠. 약을 네. 많이 갖고 네. 서양 의료 기술로. 그런데 남자 선교사님들의 의사 선생님들에게 몸을 보이지 않고 그 여성들의 그런 우리 네. 폐쇄적인 그런 문화에서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여성 선교사가 필요했죠. 의료 선교사. 그러니까 의사들이 대부분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남자들한테 몸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현대적인 진료를 받지를 못했었던 그렇죠. 거네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어... 그래서 여성 선교사를 요청을 해서 파송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셨던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보시니까 어떤 모습이세요? 옷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간호사? 맞습니다. 간호사. 네, 간호사의 모습이신데요. 네. 이분은요 1912년에 32살에 처녀의 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십니다. 네, 들어오셔서 광주 제중원에서 이제 간호선교사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 광주에서 이제 그 당시에 나환자들이 많았어요. 나환자들이 네. 많았어요. 그래서 나환자들을 이제 그때는 고칠 수 있는 그 기술이 이제 서양 이술로서는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없었고. 네. 근데 이제 그 배경에서는 이 양림동이 그 당시 이제 버드나무 숲이라고도 했지만 도깨비골로도 불렸습니다. 도깨비골. 왜냐하면 읍성 밖에 가까운 마을 안에 이제 이곳이 풍장터로도 지내기도 했고 공동묘지로도 사용됐던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나환자들이 많았고 또 거린들, 과부들, 고아들이 몰려서 살던 그런 빈민촌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국에 이제 계신 네,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오셔서 여기 광주 선교부를 차리고 이곳에서 의료와 교육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여성 교육과 의료의 사업으로 시작되면서 서서평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셨어요. 저 손에 들고 계신 건 뭔가요? 그건 저도 꽃인가? 저건 무슨 이게 언제적 사직이냐면 이분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연세 세브란스. 네네네. 그러니까 광주 제정원에 계시다가 군산 구암예수병원에 계시다가 서울 세브란스 계시다가 다시 광주 제정원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계실 때 간호 양성소를 차리세요. 간호사 양성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계속 가르쳐주는 게보다는 이곳에서 간호사들을 네, 직접 키워내야 이 네. 조선 사회가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들을 키울 때 졸업식에서 간호양성소 졸업식에서 찍었던 사진 중에 일부가 백화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네. 약간 두홉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두홉길이 뭔지를 알게 됐어. 알게 됐어요? 네, 여기 갑자기? 보니까 네. 강냉이 가루 두홉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만나시고 또 여성들에게 만났을 때 내가 만난 여성들 중에 대부분이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거나
개똥이. 아니면 아, 그냥 막. 김성녀, 이성녀 이렇게. 김성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녀? 잘 모르겠네. 김씨성을 가진 여자 이렇게 불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근데 개똥이 큰 년, 작은 년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름을 만들어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일 성경학교라고 이일 학교를 세워요. 여자 성경학, 이일 여자 성경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통해서 그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선교사로 활동을 하니까 월급을 받잖아요. 네. 그 월급을 자기가 다 쓰지 않고 또 줘요? 또? 38명의 과부와 14명의 양자를 삼아서 자기가 자기 양자. 집에서 살아요. 또 줘요? 또 다 처녀의 몸으로 살았잖아요. 처녀의 몸으로 왔는데 양녀를 13명, 어이구. 양자 하나를 세워요. 그래서 14명의 양자들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키우고 38명의 과부와 함께 자기 집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일학교를 차리고 이일학교는 또 기숙학교였거든요. 그 운영하는 전반을 자기 월급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머리맡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남아있던 네. 유산이 담요 반장, 곡식 2호, 동전 몇 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두옵길이라고. 그래서 두옥길이라고 이제. 근데 분명 우리가 이제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나면 나의 유산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뭐 내 옷이라도, 뭐 내 차라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워치 이런 거라도 네,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이 남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곡식 두옥, 담요 반장, 그리고 동전 몇 개 정도였어요. 진짜 안 남기셨구나. 못 남기죠. 진짜 없었죠. 네, 없죠. 그 다 남은 걸 베푸느라. 보면 네. 아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진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일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제 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뽕나무 밭을 조성하고 양잠 직조 기술을 통해서 거기서 지은 이런 천 같은 걸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만든 이런 제품을 가지고 제품을 또 가지고- 수출을 해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한테 보내서 거기서 또 그걸로 돈을 벌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까지 이렇게 선사하게 됩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이라는 말. 네. 난 이분의 삶과- 석세스 버 서비스라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다음 코스 가면서 계속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이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리죠. 해주세요. 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말은 이분이 머리맡에 적혀져 있었던 약간 좌우명 같은. 그런 거 있죠. 이분은 사실 선교사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선교로서의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요. 그렇군요. 멋진데요. 가볼까요? 멋있죠. 더 알아볼까요? 또 네. 알아보러 가볼까요? 네, 다음 갑시다. 코스로. 네. 오, 여기는 양림교회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양림교회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오행 기념각에 저희가 다음 코스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아,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코스. 네, 두 번째 코스 오행 기념각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설명드렸던 서석동 선교사님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장소예요. 어떤 장소인지 궁금하시죠? 네. 네. 네, 한번 가볼까요? 근데 아까 우리 서석평 선교사님 선교사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름이 왜 서석평일까요? 서시는 아닌 것 같고. 네. 원래 영어. 이름이 뭐였죠? 영어 이름 아까 안 보셨어요? 네, 못 봤어요. 아, 왜 안 보셨어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었어요. 아, 이름이. 요한나 셰핑. 요한나 셰핑. 셰핑? 그러니까 셰핑이라는 그 발음하고 이제 서서평 비슷하죠? 아, 셰핑, 그래서 이제 서평.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 이름하고 비슷하게 바꾸기도 했는데 그 셰핑이라는 이름을 따서 서평이라고도 했지만 서서평 천천히 할 서 평온할 평 이분이 성격이 엄청 불같이 급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급하셨구나. 어느 날 자기 이제 집에 놀러 온 선교사 다른 친구 선교사가 왔는데 이제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데 냅다 선교사 친구를 밀어버렸어요. 2층 이 계단 위에서. 왜, 왜 왜요? 그랬을까요? 성격이 급해서? 빨리 내려, 성격이 빨리 가라고. 급한데 올라오고 있는 친구를 왜 아. 빨리 내려가라 했어요? 왜 밀어버렸어요? 2층에서.
왜냐면 평소에 안 좋았나? 조선시대는 신발이 어때요? 저희는 우리나라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올라가는데 네. 미국 선교사들은 아, 미국은 신발 신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벗고 와야 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그냥 냅다 떠밀어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불같으셨대요. 그래서 내 삶을 매사 천천히 평온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래서. 생각으로 서석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주 유명한 곳이죠. 자, 이쪽으로 나오실까요? 유명한 곳 어딜까요? 여긴 광주 넘버 3 포토존. 포토존 넘버 1은 어디죠? 넘버 1은 저기 아시아 문화전당인가? 아, 그런가? 네, 여기 포토존은 진짜 많이 오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ON 기념각입니다. 오엔 기념각. ON 기념각. 여기 보시면 영어로 ON 써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엔드가 있죠, 가운데. 네. 윌리엄과 클레멘트. 그럼 누구를 기념할까요? 둘 다. 네, 둘 다 기념합니다. 오은 기념각인데요. 사실은 이제 광주 선교부에 1904년에 광주 선교부가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오웬 선교사가. 오. 근데 오웬 선교사님은 오기원이라고 이름을 지입니다. 그래서 오기원 왼쪽이 보이시죠? 한자로. 그래서 오웬 선교사인데 오웬 선교사님이 이제 1904년에 들어오시면서 이곳에서 이제 이분하고 유진배 선교사님이 같이 들어오게 되세요. 네. 그래서 광주 선교부를 짓고 여기서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선교 사업을 하죠.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모여서 공부할 곳도 없고 예배 드릴 곳도 없고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 연락을 해요. 전화했을까요? 조선시대 전화 없죠? 편지를 편지를 씁니다. 썼겠죠. 편지를 써서 우리 광주에 내가 선교하고 있는 곳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함께 모여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돼.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랬으니까 성금을 좀 보내주세요.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하는데 아이 나를 기념할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뜻이 이런 선교의 뜻이 있으셨으니까 할아버지 이름으로 여기다 기념관을 짓게요. 돈을 보내주세요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름이. 그런데 왜 할아버지가 안 써? 할아버지랑 그 손자 클레멘트 오웬까지 적혀 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나도 적어야겠다. 네, 나중에 보니까 조금 욕심도 조금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뭐 무슨 길 들어가고 싶고. 사실은 이 예. 편지가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 1904년에 들어오셔서 1909년에 돌아가세요. 어유. 왜 돌아가시게 됐냐면 많은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 지역에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폐렴에 걸려가지고 아유. 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웬 선교사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 편지가 닿기 전에도 갔죠. 네. 성금이 이제 그래도 돌아오고 네. 함께 있었던 조지아나 화이팅 선교사님이 그 성금을 받아서 이 오웬 기념각을 끝까지 짓는데 마무리를 짓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길이죠? 광주 여성길. 여성길. 길 중에 네. 두 길이잖아요. 두곡길. 여성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조지아나 화이팅 선교사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죠? 이분은 이제 오웬 선교사님하고 결혼하면서 광주에 오게 되신 분입니다. 결혼을 하시고. 사실은 오웬 선교사님보다 한국에 조선에 더 먼저 들어오셨어요. 1895년에 들어오셔서 먼저 이제 들어오셨는데 처음에 들어오면 우리도 외국 나가면 뭐부터 해요? 외국 나가면요? 환전? 환전. 환전. 잉글리시가 예, 예. 되시는데요. 자, 언어를 먼저 언어. 배우잖아요. 언어를 배워요. 이분이 들어와서 한국어를 먼저 배우셨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배우셔서 한국어를 1895년에 들어오셨으니까 한국어를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되게 잘하셨대요. 한국어를 되게 잘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오웬 선교사님하고 결혼하면서 그 당시에는 목포 선교부에 계셨거든요. 거기 기록에 뭐라 해야 되나요? 결혼을 함으로 목포 선교부가 더욱 부흥하더라, 활발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어 실력이 너무 좋았고 또 여성 선교사로서 할 수 있던 게 많았고 이분은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까 서석평 선교사님의 한국어 교사가 될 정도로 한국어 교사까지. 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서로 한국어를 네. 가르쳐 줄 수 그래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네. 결혼하고. 네. 근데 이분도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오신 분이어서 이곳에서 끝까지 남편의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오행기념각을 끝까지 짓게 됩니다. 1914년에 오행기념각이 지어졌게 됐고요. 보시면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회색 벽돌이죠? 네. 회색 벽돌 건물은 근대 건물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몇 곳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광주에 이런 곳이 있고, 근데 이 건물은 정방형의 사각형 건물인데 지금 보시면 문이 여기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문이 여기 건너편 대각선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문이 양쪽에 두 개 있을까요? 바람 환풍 잘 되라고. 자, 조선시대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래요? 자, 조선시대인데요. 문이 양쪽에 두 개가 있고 뒤쪽에도 두 개가 있어요. 이쪽은 수피아여고 방향, 저쪽은 숭일학교 방향이에요. 수피아여고는 여학교, 네. 또 숭일학교는 남학교였는데요. 그때 당시 조선시대는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이 가운데에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쪽은 여자들이 들어가는 출입문, 저쪽은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러면 이렇게 출입문이죠. 따로 앉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양쪽에 따로 따로 있고 가운데 커튼이 쳐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업은 같이 듣지만 네, 커튼이 여기서 쳐져 있다. 모임을 같이 하지만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가운데 커튼이 쳐져 있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우리 보통 네모나면 앞에 재단 이 단상이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이 모서리에 단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모서리로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때 조선시대에 근대 문화의 요람이 됐던 곳이에요. 네, 어디냐면 바로 광주 예술의 전당 같은 곳. 이곳에서 음악회도 하고요. 오페라 모든 걸. 공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렇게 큰 건물이 없잖아요. 모일 수 있는 네. 강당이 당시에. 그래서 이곳에서 김필래 선생님의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양 오페라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오페라 열리고 하면 막 남자 여자 손잡고 춤추고 아주 센세이션한 일이죠. 지금 여기 가운데 커튼 쳐져서 남자 여자 따로 왔는데 남자 여자가 손잡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얼마나 충격적인 문화 충격이. 그죠, 문화 충격이 그러니까 문화의 산실, 요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이죠. 습 네, 다음 코스는 또 어딘가요? 네, 조아라 기념관입니다. 조아라 기념관. 네, 혹시 조아라 이름 들어보셨죠? 조아라님은 이분은 한국인인 것 같아요. 한국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한국인이라는 느낌도 들고 약간 요즘 현대 사람 같은 느낌. 아, 현대사람 이름이 이름에 조아라. 받침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 받침이 없으면 현대사람인가요? 네. 혹시 티 없이 결백한 삶이라는 거 아니요.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막 오다가 막 뭐 밟고 그랬던 저도 것 같아요. 티 없이 결백한 삶을 저도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호가 붙어진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쵸? 그러네요. 어떤 삶일지 그냥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이분은 바로 일찍이 기독교 문물을 받아들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광주 여성교육길이잖아요. 네. 근데 여성교육길. 그래서 여성교육이 시작된 수피아 여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주에서 태어나셨는데 광주까지 유학을 오신 거죠. 와. 유학 오셔서 기숙학교에서 이제 여성 근대 교육을 받은 분이죠.